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여자예요. 저는 결혼식장부터 시작해서 신혼여행지까지 싹 다 계약한 상황에서 파혼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결혼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파혼을 겪어보고 나서 결혼해서 알콩달콩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의 파혼에 있어서 결정적 원인은 예비 시모였죠. 사람 그렇게 안 봤었는데 아주 진상 중에 왕진상이었어요. 가깝게 지내면 좋지, 안 그러니? 어차피 너희들 결혼하고 하면 이제 자주 보려고 해도 못 봐. 내가 너희 시아버지랑 약속했잖니. 너희들 결혼하면 일절 간섭 안 하기로 말이야.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부터 저는 종종 예비 시모를 만나곤 했어요.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만나자고 하는데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고 미리 친해져 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실제로 가깝게 지내면서 나쁜 점은 없었어요. 오히려 예비 시모와 장단이 잘 맞아 대화하는데 재미도 있었죠. 시어머니를 좋은 분을 만난 것 같다며 좋아라 했는데 그건 얼마 가지 않아 와장창 깨졌어요. 엄마, 아빠, 맛있게 드세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두 분이 여행을 가셔서 다음에 다 같이 한 번 더 올 거니까 많이 드세요. 뷔페 와서는 양껏 많이 드시고 가셔야 본전인 거 아시죠? 맞아요. 어머니, 아버님. 여기가 음식도 깔끔하게 나오고 맛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한 번은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 그리고 나 이렇게 뷔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가격이 꽤 나가는 호텔 뷔페였는데 남자친구 지인이 선물로 준 티켓이 있었고 안 쓰면 버리는 거라 마침 좋은 기회다 싶어 그리로 갔죠. 예비 시부모님은 이제 자식이 다 커서 부모도 챙긴다고 하시며 좋아라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리고 예비 남편도 내심 뿌듯했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어머니의 다분히 진상적인 만행으로 인해 그 뿌듯함과 행복함은 오래가지 못했네요. 이것 보세요, 아주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즘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남들한테 민폐나 주고 말이에요. 이건 아니죠. 여유롭게 식사를 하던 중 한켠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와 함께 고함이 들려왔어요. 분위기 있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포크와 나이프 소리만 들리던 곳에 아주 쩌렁쩌렁하게 말이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며 저도 일어나서 상황을 보려 하는데 예비 시부가 저보다 먼저 그쪽 상황을 흘낏 보더니만 이내 다시 자리에 앉더라고요. 어휴, 내가 저놈의 옆였네. 그러지 말라니까는 귀엽고 내가 아주 창피해서 혀깨 물고 죽고 싶네 그냥. 현이야, 너는 저쪽 보지도 말고 무시해라. 예비 시부가 저한테 하는 말을 듣고 워낙에 점잖으신 분이니 저런 일에 관여하는 것도 저런 일을 보는 것도 싫어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지간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비 시부를 보면서 예비 남편이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저러고 있는데 정말. 엄마! 엄마? 엄마라니. 저는 식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죠. 이미 예비 시모가 저 시끄러운 상황에 관여되어 있는 걸 알게 된 이상 저도 마냥 모른 척할 수는 없어서 예비 시부만 테이블에 계시게 하고 그리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 제 눈앞에 보이는 건 쏟아진 음식물과 함께 바닥에서 나뒹굴고 있는 락앤락 통, 그리고 예비 시모와 중년의 여성이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무슨 피해를 줬다는 거야? 내 차례 돼서 내가 나 먹을 거 담고 있는데 그쪽이 나 치고 간 거잖아. 지가 눈 똑바로 안 떠서 부딪혀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왜 그쪽 세탁비를 물어줘? 당연히 그쪽이 진상짓 하다가 나한테 피해 준 거니까 그쪽이 물어내야죠. 아니, 어떻게 된 게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몰라?
이야기를 듣자 하니 예비 시모가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서 언제 숨겨온 것인지 모르겠는 품 안에 숨겨둔 락앤락통에 음식을 허둥지둥 퍼담았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으니 뒤에 있던 분이 앞질러 간 건데, 그러면서 락앤락통이 쏟아지고 또 그러면서 그 중년 여자 옷에 음식물이 범벅이 된 것이었죠. 어머니, 일단 좀 진정하시고요. 아주머니도 일단 좀 진정하세요. 진정할 게 따로 있지. 나 세상에 살다 살다 저렇게 막무가내인 여자 처음 본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아들이 돈 내고 들어온 것이야. 말이 통하지 않는 예비 시모. 예비 시부가 왜 그렇게 질색팔색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거든요. 결국에는 직원들의 제지로 정리가 되고 남자친구가 그 아주머니한테 세탁비를 드리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일이 끝났어요. 네가 거기서 세탁비를 주기는 왜 줘? 돈 내고 먹으면서 음식도 못 담아가니? 뷔페가 뭐야? 음식 원 없이 먹는 곳이잖아. 아주 우리나라 인간들 웃겨.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 그거 얼마 안 됐어. 옛날엔 밥 세 끼도 못 먹었던 인간들이 어디서 교양이야? 예비 시모는 자리에 돌아와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소리를 지르고 예비 시아버지는 그런 시모한테 조용히 하라고 나무라고. 그날 저요. 결국 집에 와서 소화제를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예비 시모가 남자친구와 내가 결혼하면 우리 결혼 생활에 관여를 안 할 거라고 해준 말이 얼마나 다행으로 여겨지는 밤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였지, 결혼 과정에서 예비 시모는 미친 듯이 관여를 하기 시작했죠. 다른 건 몰라도 드레스 고를 때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거야. 보는 눈이 많아야 더 정확히 고르지. 안 그러니? 여러분,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묘미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드레스를 고를 때 아니겠어요? 웨딩홀을 예약하고 신혼여행지를 예약하고 정신없는 와중에 대망의 드레스 투어를 하는 날이 왔죠. 예비 시모는 제가 드레스를 고르는 날까지도 쫓아왔어요. 저런 말을 해대면서 말이에요. 같이 올 수 있죠. 예비 시모 말 틀린 것도 아니에요. 보는 눈 많아지면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거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었죠. 어머머머, 드레스 사는 것도 아니고 너 결혼식 때 그거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잠깐 입는 걸 이 돈 주고 하고 싶니? 나 때는 드레스는커녕 그냥 물 떠놓고 결혼했어. 예비 시모는 비싼 대여류의 드레스를 볼 때면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즐겁을 해댔어요. 아니 대체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걸 나한테 대입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더 기분이 나빴던 건 저희 엄마도 같이 그 자리에 계셔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래도 사돈이니까 좋게 좋게 말씀하시면서 넘어가려 하는데 예비 시모는 계속 자기 때는 뭐가 어땠었네, 돈 낭비다 하면서 태클을 걸었죠. 어머니, 그렇게 따지면 저랑 찬혁이도 결혼식 할 필요 없이 물 떠놓고 결혼해야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저 고르는 것들 다들 하는 가격대에서 고르는 거예요. 뭐? 아니, 얘, 기분 나쁜 거니? 나는 다 너희들 결혼 생활 하는데 도움되라고 하는 얘기였지. 안 그래요, 사돈? 저라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서 할 말 해버렸네요. 그 와중에 가운데 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던 남자친구 놈은 제가 한 발언에 화들짝 놀랐죠. 에이, 왜 그래?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그냥 좀 잔소리 하신 거지. 엄마도 그만해. 우리가 알아서 생각해서 하는 거야. 장모님도 계시는데 왜 그래? 좋게 하자. 자기도 그만해, 뭘 자꾸 그만해. 어머님이 수십 년 전 기준 가지고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지금 드레스 고르는 시간 너무 지체되잖아. 아니야? 다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드레스 한 번 입고 벗을 때마다 몇 명이 달라붙는 건데. 나 옷 입고 나올 때마다 어머니는 가격부터 물어보시고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잖아. 엄마, 그만해. 알겠지? 자기야, 더 입어보자. 너무 짜증났어요. 그놈은 뭐만 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예비 시모가 내 앞에 있던 말던 할 말 해버렸습니다. 아니, 됐어. 어차피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 더 입어봤자 서로 안 좋은 소리만 할 건데 나 그만할래. 이걸로 할게요. 제가 당차게 나가자 예비 시모는 거리면서 기가 찬다는 듯 티를 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놈은 그 사이에 제 눈치 보랴, 자기 엄마 눈치 보랴, 똥 마려운 개 마냥 낑낑거리고 있었거든요. 그 꼴도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엄마도 기분이 상하셨는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분위기 아주 최악이었네요. 남자친구 놈이 왜 그러냐고 적당히 하라길래 일부러 예비 시모 보란 듯이 밖으로 불러내서 이야기했어요. 이 결혼 너랑 나랑 하는 결혼이야. 안 그래? 우리 엄마가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일일이 다 관여하셨니? 나 지금 어른이랑 결혼하는 거 맞기는 한 거지? 솔직히 말할까? 나 자꾸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관여하시고 너는 그 옆에서 오늘같이 하면 나 너랑 이 결혼 못해. 너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 마음 이해되지 않니? 제 말이 뭐 틀렸나요? 적당히 잔소리하고 참견을 했었어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선 넘은 예비 시모한테도 화가 났고 멍청하게 앉아서 자기 역할 하나 제대로 못 해내는 예비 남편한테 화가 나서 일부러 독하게 이야기해버렸네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니, 사돈, 제가 뭐 실수했어요? 요새 젊은 애들 자기 할 말 다 한다고 하지만 이건 좀 너무 그렇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어른들도 애들한테 너무 관여하면 꼰대 소리 듣는다고 하잖아요. 애들 일이면 애들이 알아서 하게 지켜봐 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 앞에서 제 욕을 하려다 엄마한테 크게 한 방 먹고 깨갱했죠. 그 안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냉수만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며느리 된다는 게 죄인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 말 다 해야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저와 예비 시어머니 사이에서 엄청난 신경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너 이쪽으로 좀 넘어와야겠다. 드레스 투어 사건이 있고 난 후 사이가 대면대면한 상황에서 예비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호출했어요. 일을 마치고 가보니 시댁에는 남친 예비 시모가 있었죠. 예비 시모는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부터 저를 보고는 보자마자 떽떽거리면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앞에 종이 몇 장을 툭 하고 던지더군요. 그건 제 혼수 목록이었죠. 뭘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봐? 네가 적은 혼수 목록이니까 이미 다 알 것 아니야. 네, 알고 있죠. 그런데 어머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건지 도무지 이유가 짐작이 안 돼서요. 제가 뭐 실수한 게 있는 건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언성 높인다고 해서 쫄아버리면 내가 하지 않은 잘못도 잘못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뭐가 그렇게 당신을 화나게 한 것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 저를 빤히 바라보며 콧방귀를 끼더군요. 실수? 너 지금 실수라고 얘기한 거니? 너 원래 이렇게 낭비벽이 심한 애였어? 내가 너 드레스 고를 때부터 영 불안했다. 내가 안 봤으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했니? 아주 집안 거덜낼 스타일이네. 집안 거덜낼 스타일이야. 김찬혁, 네가 어머니한테 보여드린 거야? 자발적으로? 아니, 엄마가 우리 결혼 준비 어떻게 돼가냐고 궁금해하셔서 내가 보여드렸거든. 그런데 엄마랑 얘기해보니까 엄마 말대로 우리가 너무 낭비하는 건 아닌가 싶기는 하네. 어이가 없었어요. 그 혼수 목록이라는 건 남자친구와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 어떤 걸 같이 하는 것인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뭘 살 것인지와 관련된 목록을 아예 리스트로 만들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새 그 마마보이 같은 놈이 자기 엄마한테 갖다 바친 것이었죠.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정이 지하 안반수를 건드릴 만큼 뚝 떨어졌어요. 어머머, 수빈이 너 무섭다, 찬혁이 너는 얘 눈치 좀 그만 봐. 이 녀석 이거 벌써부터 이러면 너 결혼해서는 아주 꼼짝 못하고 살겠다, 다른 건 더 말할 필요 없고, 너 이거 혼수 준비한다고 한 거 보니까 내가 믿음이 안 가서 안 되겠다. 월급 통장도 싹 다 반납해라. 여자가 경제관념이 있어야 집안이 잘 돌아가지. 저건 또 무슨 멍멍이 소리인 건가요? 혼수 목록에서 왜 월급 통장으로 넘어가는 것이며 왜 남자친구 놈은 자기 엄마 옆에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월급 통장을 당연하다는 듯이 내놓으라 하는 예비시모의 그 마지막 발언에 제가 뚜껑이 제대로 열려버리고 말았네요. 그 자리에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웨딩 플래너한테 전화 걸었어요. 네, 죄송해요. 저희 결혼 없던 걸로 하기로 되어서요. 네,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일단 빨리 말씀부터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네, 다시 연락 주세요. 수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플래너에게 전화를 걸어 저 말을 하자 제 앞에 앉아있던 모자가 벙찌더군요. 플래너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 바로 짐을 챙겨 일어났어요. 그 인간들과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 이 결혼 없던 걸로 할게요. 야, 수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니까? 뭔데? 뭐 하자는 건데? 엄마가 너한테 이 정도 소리도 못해? 솔직히 말해서 너 지난번 드레스 투어 때부터 너무 선 넘는 거 아니야? 내가 선을 넘어? 선은 내가 아니라 너랑 어머님이 넘은 거지. 가장 문제는 너야. 너같이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있는 놈이랑 결혼할 정신 나간 여자가 어디 있겠어? 안 그래? 하다 별짓을 다 하고 앉아있네. 야, 너 뭐 엄마한테 우리가 언제 어디서 뭐 했는지까지 다 말하지 그러니? 됐으니까 나랑 결혼하지 말고 너희 엄마랑 평생 살아. 그때였어요. 눈앞이 번쩍하더군요. 네, 예비시모가 제 얼굴에 쿠션을 던진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죠. 뭐? 파혼해? 야, 그래! 우리 찬혁이 파혼하는 거! 그거 네가 바람 피워서 파혼한 거라고 소문내줄게. 왜? 내가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아? 나, 내 아들 앞길 망치는 인간들 절대 가만 안 둬. 알아? 웃기지도 않죠. 자기 아들 앞길 망치는 게 예비시모 본인이라는 걸 생각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 아들 아니면 누구랑 결혼하겠어? 30살 넘으면 여자는 끝이야.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저도 한 성깔 한다고요. 어차피 결혼이고 뭐고 할 생각 없어진 거. 저는 예비시모가 제게 던졌던 쿠션을 그대로 집어들어 똑같이 예비시모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퍽 소리가 나면서 예비시모 얼굴에 정통으로 맞은 쿠션은 바닥에 툭 떨어졌고 바닥에 쿠션이 떨어짐과 동시에 예비시모의 절규가 시작되었죠. 야! 어디서 이 싹수 없는 게 말이야. 어른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얘 정말 미쳤나? 아들! 뭐해? 경찰 불러, 경찰! 이 새파랗게 어린 것이 어디서 어른한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네 집구석에서는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던? 이미 2판, 4판, 공사판 난 상황이 되었네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 놈은 자기 몸에 2배나 되는 자기 엄마를 말리지 못하겠던지 덩치가 작은 저한테 와서는 저를 뜯어 말리더군요. 너 진짜 적당히 해. 어떻게 어른이랑 똑같이 굴려고 그래? 어른한테 한 번을 앉으려고 하는 거 그거 너도 문제야. 그만하라고. 적당히? 적당히 해야 하는 건 너지. 이거 놔. 제가 덩치 작다고 힘없는 거 아니죠. 저는 있는 힘껏 그 자식이 붙잡고 있던 제 팔을 휘둘렀고 그 자식은 순식간에 낮아 빠졌어요. 허우대만 멀쩡하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었네요.
이미 그런 막장 상황에서 저도 예의 차릴 필요 없었기에 남자친구 놈을 떨궈버리고 제게 소리치는 예비 시모에게 똑같이 맞섰어요.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야! 왜? 뭐? 왜? 어떻게 하라고? 어른? 아이고, 어른이 어른 같아야 어른 대접을 하지. 안 그래요? 그렇게 다 당신 손아귀에 쥐고 휘두르고 싶으면 당신 아들한테나 그렇게 해요. 30 넘은 여자가 가치가 없어요? 어쩌면 같은 여자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가치가 있든 없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들이나 옆에 끼고 평생 살던가! 그때였어요.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예비 시아버지가 집에 들어섰죠. 예비 시모는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고 남자친구 놈은 바닥에 자빠져서 낑낑거리고 있고 예비 시부는 그 상황을 보자마자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파악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셨죠. 이 여자가 제정신이야? 그만 못 둬! 평소에 그렇게 점잖던 예비 시부의 호통에 순식간에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예비 시모와 달리 예비 시부는 정말 점잖으시고 젠틀하신 분이었죠. 그런 분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으니 난리가 나고야 말았습니다. 남자친구 놈이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우리 아빠 화나면 집안 뒤집힌다라고 말이죠.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렇게 화를 내는 와중에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예비 시부는 제게 정중히 사과하셨어요. 그래, 네 뜻이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주의한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이 여자를 고소를 하든 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뭐?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뭐가 괜찮다는 거야? 내가 지금 저 어린 계집애한테 쿠션으로 저걸로 얼굴이 이렇게 아이고. 보나만 하겠지. 당신이 먼저 그랬겠지. 내가 당신을 하루 이틀 봐? 내가 아주 창피스러워서 못 살겠다.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입 다물어, 이 여편네야. 그네도 당신이 그렇게 끼어들어서 애들 이혼시켜놓고서 또 이 난리야? 당신 정말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어? 세상에나. 역시 예비 시모의 그 행동은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게 맞았던 거예요. 저 자리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자친구의 형도 예비 시모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이혼했던 것이었죠. 그러니 예비 시부가 예비 시모의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질색팔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부에게 죄송했다 꾸벅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뒤돌아 나오는 제 뒤통수에 대고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수빈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야, 우리 식장도 다 예약했고 신혼여행도 다 결제했잖아. 거기다 청첩장도 이미 다 돌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얘기 좀 더 하자. 그 와중에 저를 쫓아나와서 제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던 남자친구 놈은 끝까지 제게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놈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도 똑같이 굴지 않았냐. 너도 잘못한 건 있는 거다라는 소리였네요. 그대로 제게 매달려 있던 그놈을 내팽개쳤어요. 그 덕에 그 자식은 계단에서 철퍼덕 넘어지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 마마보이 놈이 그게 그렇게 비참했던 건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제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라고요. 야! 이 싹수 없는 계집애야! 사람이 이 정도로 했으면 너도 그만해야 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집 난리 났으니까 당장 네가 들어가서 수습해! 수습하라고! 참네. 눈에 불을 켜고 저를 보며 욕을 내뱉는데 대학 동기로 알고 지내오면서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도 몰랐었던 그놈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죠. 무섭지는 않았고 그냥 어이가 없을 뿐이었어요. 들어가서 수습해! 수습하라고! 나한테 고소장 받기 싫으면 수습하라고! 수습? 지금 나보고 수습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 너 말고 더 있어? 네가 들어가서 수습하라고! 적당히 하면 좋으련만. 그놈도 자기 엄마처럼 선을 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수습해 주겠다 하고 저는 그 집안으로 다시 들어섰어요. 아마 그놈은 그 순간까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자기 집안을 얼마나 더 쑥대밭으로 만들지 말이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제가 그놈의 집안을 어떤 말로 쑥대밭을 만들었는지요. 야, 김찬혁. 네가 나한테 들어가서 수습하라고 한 거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너희 아버지 아셔? 네가 사고 친 거 말이야.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 네 표정 보니까 모르시나 보네. 그럼 내가 가서 알려드려야지. 야,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야! 그놈이 사색이 되어서 저를 쫓아온 거, 그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저한테 아주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비장의 카드가 있었거든요. 남자친구 놈을 한 방에 무너뜨릴 비장의 카드 말이에요. 제가 집안에 들어간 지 정확히 30분 만에 예비시모는 목덜미 잡고 쓰러졌고 예비시부는 제 남자친구였던 그놈을 무서울 정도로 몰아치기 시작하셨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말이죠.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그걸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아버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예? 나 진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나 주식 투자금 조금만 더 있으면 이번 년 안에 원금 복구하고 1억도 다 메꿀 수 있다니까요! 갑자기 웬 1억이 튀어나온 건가 싶으시죠? 사실 저는 결혼을 준비하던 초반기에 남자친구가 사고를 친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인간이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거든요. 앞서 이야기에서 들으신 것처럼 예비시모가 돈을 아끼면서 궁상을 떨지만 직업적으로는 안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장기 요양 기관인 제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격증에 있던 예비시모는 원장의 직함으로 있었고 남자친구 놈은 자격증 없이 바지 사장으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바지 사장으로만 있으면 되는 건데 거기서 또 부정으로 공단에서 나오는 돈을 꼬박꼬박 타먹었던 것이었어요. 에라이, 정신 나간 놈아. 그럼 너 여태껏 네 엄마랑 둘이서 짜고서 이 아비 속인 거야? 자격증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당신이 얘기해봐. 이놈이 곧 자격증 땄다며, 어?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아니, 아버지, 그거 자격증 딸 거야. 언제 따든 간에 자격증 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결혼식만 마치고 나면은 자격증 그거 따려고 했었어. 정말이야, 어? 지금은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안 한 거야. 못 딴 게 아니라. 에라이, 정신 나간 놈아. 자격증 따라고 한 지가 언젠데 그걸 아직까지 안 따고 있었어. 그런데 네가 뭐 결혼하고 나서 따? 아이고, 차라리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해라, 이놈아. 이리 안 와? 속이 터질만 하죠. 이미 한참 전부터 예비시부는 남자친구한테 어떻게든 자격증을 따라고 하셨었대요. 그런데 그놈이 공부는 하기 싫고 꽁돈으로 나오는 건 다 받아먹고 싶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격증 따는 것을 미루었던 것이었어요. 자기 엄마랑 짜고 치고서 말이죠. 시부한테는 자격증 있게 당당하게 월급 받는 거라고 해놓고 그게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안 그래도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남자친구한테 그거 범죄라고 나중에 큰일 나니 자격증 따라고 저 역시도 정말 여러 번 말했었습니다. 찬혁아, 네가 아무리 다른 수입이 또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 진짜 위험한 거야. 아니면 차라리 지금 너 따로 하는 사업 잘 되니까 어머니 거기 요양센터에서 너 이름 그냥 빼. 뭐하러 위험하게 그렇게 해? 참 걱정도 많다. 지금 그게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와서 그래. 우리나라 공무원 놈들 귀찮아서 일 제대로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알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하기는 무슨.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친놈 앞길 망친 거 예비시모가 확실한 것 같네요. 자기 자식이 정신 나간 소리하고 개체반처럼 행동하면 그거를 교정해줘야 하는데 내 새끼 장하다는 식으로 감싸기만 했죠. 저 와중에도 예비시모는 너무 뭐라 하지 말라면서 당신 아들을 감쌌어요. 남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우리 찬혁이가 얼마나 성실한데? 우리 아들이 나보다 이 일을 더 많이 도와주니까 괜찮은 거지.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우리 아들내미가 실질적 대표라니까.
찬혁이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나랏밥 먹는 인간들 일 제대로 하는 거 봤니? 괜찮아.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 말이 맞는 것 같죠? 이래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늘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을 보면서 아슬아슬한 느낌을 받았어요. 역시나 사람의 직감이라는 건 정확한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에 답이라도 하듯 결국 일이 터진 것이었어요. 어느 날 예비 남편 놈이 새벽에 저를 찾아왔었죠. 사색이 되어서 말이에요. 수빈아, 어떡하지? 내가 청구를 잘못했어. 환수금 뱉어내래. 아, 진짜 미치겠네. 내가 분명히 확인했었는데. 아, 나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아, 나 지금 너무 무서워서 토할 것 같아. 환수금? 그러게 내가 그만두라고 얘기했었잖아. 아, 내가 진짜 못 산다. 얼만데? 얼마나 나왔길래 이 난리야. 남자친구 놈이 뱉어내야 했던 환수금 금액. 그 금액이 1억이었어요. 말도 안 되죠. 누가 나한테 준다면 그 1억이라는 돈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지지만 내가 갑자기 내야 하는 돈이라면요? 어휴,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는 금액이죠. 당시에 그놈은 자기 엄마 요양센터의 바지 사장으로 있으며 꽁돈을 타먹으면서 자기 사업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돈을 잘 관리했다면 1억 모으는 건 일도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놈이었으면 아예 환수금 같은 거로 사고를 칠 리가 없었겠죠. 돈을 모아둔 것이 없는 거냐 물었더니 그놈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없지. 그게 있을 리가 있겠어? 뭐가 그렇게 당연해? 없는 게 이상한 거지.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대출이라도 알아봐서 갚든가 해야지. 뭘 어떻게 하냐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 당장 내일 아침에 은행 가서 대출 알아봐. 아, 그것도 못해. 이도저도 못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사실은 내가 성식이 말만 듣고서 주식에 투자했어. 아니, 그 자식이 진짜 좋은 정보라고, 세력들이 알려준 정보라고 하면서 나한테 타이밍 알려줬단 말이야. 이건 나도 억울해, 정말. 정신 나간 인간이죠. 돈이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현실 감각이 사라진 것인지 돈에 눈이 멀어서 바지 사장으로 있으면서 받아낸 꽁돈에다가 가족들 앞으로 대출까지 몰래 받아서 그 돈을 싹싹 긁어모아 주식까지 했던 거예요. 그 자식 말로는 진짜 좋은 기회라고 해서 가족들이랑 저를 위해서 주식에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정신이 나간 놈이죠.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로 저 때 제가 난리를 피웠습니다. 너 진짜 제정신이야? 이러면서 나랑 결혼을 하자는 소리가 나와? 당장 어머니한테라도 말씀드려서 해결해. 아니면 아버님한테라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던가. 너 진짜 어떻게 하려고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벌렸어? 절대 안 돼, 수빈아. 내가 우리 결혼하기 전까지, 아니, 상견례 전까지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정말이야. 그리고 이거 우리 엄마 알면 진짜 쓰러져. 나만 믿어. 그래도 내가 사업하는 놈인데 돈 하나 못 구하겠어? 진짜야. 그러니까 제발 비밀로 해줘. 그놈은 끝까지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견례 전에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서류까지 위조해서 말입니다. 저한테 다 처분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확인 서류까지 받아오지 않았냐 하면서 1억에 대한 걸 해결한 걸 알려줬죠. 그걸 보고서 그래도 결혼을 진행했던 건데 현실은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파혼을 외쳤던 그날 그놈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난 것이었죠. 그놈은 자기 아버지 등살에 온 집안을 도망다니면서도 제게 원망설인 말을 내뱉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걸 말하면 어떡해? 어떡하냐고! 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너한테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2명이나 있었는데 그거 무시하고 사고친 거 너야. 그리고 네가 아까 나한테 빨리 들어가서 수습하라며. 그래서 다른 얘기로 화제 돌린 건데? 어쨌든 지금은 아까 그 얘기 안 나오잖아. 네가 사고친 얘기만 나오지.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이럴 거냐고! 아버지, 내가 진짜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어?
입 다물어 이놈아. 내가 아주 니놈이랑 니놈 엄마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어. 알아?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냐고. 감히 가족들 앞으로 대출까지 받아? 당신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내가 뭐를? 아휴, 야 찬혁아, 너 거짓말이지? 어? 너 그거 진짜면 엄마 진짜 쓰러져. 풍비박산이 난 그 집안을 뒤로하고 저는 유유히 그 집에서 나왔어요. 집을 나오면서도 예비 시모의 혼자라는 소리, 그리고 예비 시부가 남친 놈을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 나왔네요. 그렇게 그 집에서 나오면서 그대로 부모님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차라리 결혼 전에 알게 되고 끝낸 게 잘한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죠. 저는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또 한편으로는 깔끔 명료하게 그 찌질한 집안과의 인연을 끊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끝난다면 제가 사연을 보내지 않았겠죠? 수빈아, 잠깐만. 아이고, 얘 수빈아, 아가.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어? 잠깐이면 돼. 파혼을 한 지 2주가 되었을 즈음 예비 시모와 그 여자의 찌질한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일부러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 근처로 찾아왔더라고요. 보는 눈이 많으면 제가 칼같이 자기네들을 잘라내지 못할 걸 알았는지 말이에요. 결국에 저는 그 찌질한 모자와 다시 대면을 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마주보고 있는데 내가 왜 저런 놈이랑 결혼을 하려 했던 걸까?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제대로 씌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참의 침묵이 이어지던 중 예비 시모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된 게 우리 수빈이는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 안 좋을 건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하니까 얼굴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나저나 왜 찾아오신 거예요? 찬혁아, 네가 말해봐. 나 왜 찾아왔어? 아휴, 그렇게 모질게 말을 해야겠어? 얘 수빈아. 예비 시모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제 앞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줄 알았네요. 정말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면서 엉엉 소리를 냈다니까요. 나 말이다. 그때 네가 그렇게 얘기 터뜨리고 가서 네 시아버지랑 이혼 절차 받고 있다. 아, 나는 그렇다고 쳐도 이놈은 무슨 죄야. 안 그러니? 예,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봐봐. 아, 내가 네 앞에서 각서라도 쓸게. 두 분 이혼하시는 건 저도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일을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찬혁이가 사고 차서 그런 거잖아요. 그 말씀하시려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어머니, 같은 여자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시면 이런 사고친 남자랑 이런 빚 안고 있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시겠어요?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자기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쓸 테니 제발 자기 아들과 다시 결혼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그렇게 눈물로만 호소한다고 일이 해결되면 그게 뭐겠어요? 그 와중에 그놈 역시 자기 엄마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찌질한 사과를 했어요. 수빈아, 그렇게 차갑게 말하지만 말고, 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자기도 나도 감정적이었던 거잖아. 서로 잘못한 거 인정하고 우리 잘해보자. 하여간 끝까지 찌질한 놈 아닌가요?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저토록 냉정하고 차가울 수 있었던 건 그 모자의 속내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나랑 다시 결혼하고 싶은 거야? 어머님은요? 저랑 그렇게 난리까지 피우셨으면서 왜 저 같은 싹수 없는 계집애한테 다시 어머님 귀한 아들이랑 잘해보라고 하시는 건데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싹수 없는 계집애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 이러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아휴, 내가 어른이잖니. 그때 나도 그렇고 수빈이 너도 그렇고 그냥 서로 예민해서 그랬던 거로 생각해. 내가 다 이해하지 그럼. 그래, 나야 당연히 수빈이 네가 좋으니까 너한테 와서 이러는 거지. 사람이 사람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한 거야? 왜 나랑 결혼하려 하냐? 왜 나랑 당신 아들을 결혼시키려 하냐 물으니 뻔한 소리를 해대더군요.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죠. 저랑 결혼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빌붙어서 자기네가 저지른 빚 같이 갚으려고 하는 그 속셈을 말이에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놈과 그놈 엄마를 바라보다 제가 입을 열어 말을 했어요. 너는 내가 바보로 보이니? 너랑 너희 엄마 속 내가 모를까봐? 나 네 빚 갚아줄 생각 요만큼도 없어. 그리고 걔가 똥을 끊겠어? 너 그딴 한탕주의 그거 죽을 그날까지 그럴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간섭을 안 하신다고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호구 같은 여자 찾아서 어머니 둘째 아드님이랑 결혼시키세요. 저는 실례요. 어머머머, 얘 수빈아, 호구라니. 내가 너를 언제 그런 걸로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너랑 우리 찬혁이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희들 이런 일로 갈라서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런 거지. 수빈아, 너야말로 내가 너 생각하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삐뚤게 보면 나는 진짜 어떻게 살아, 어? 저는 여전히 제 할 말을 다 해버렸어요. 두 모자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말던 애원을 하던 말던 제 할 말을 다 했죠.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 남친놈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제가 그놈에게 내민 그 서류에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웨딩홀, 신혼여행 예약 등에 대한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정확히 반반으로 하기로 했던 것이니 네가 내야 하는 그 돈을 내놓아라 하고 제가 서류를 작성해 갔거든요. 변호사 공증까지 받은 거야. 너 이거 나한테 줘야 돼, 알지? 너랑 나랑 서류에 이름 같이 적었잖아. 그때 구두로 안 하고 서류로 남겨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거는 1억보다 적은 돈이니까 이달 안으로 보내. 안 그러면 나도 독촉장 날릴 거야. 어머머머머, 이건 또 뭐야, 어? 진짜 싸갈머리 없는 기집애! 수빈아, 너 정말 이럴래? 나랑 우리 엄마 지금 빈털터리라고! 야, 수빈아! 거의 오열을 하며 울부짖는 그놈에게 저는 마지막 한 방까지 날려주며 그 자리를 나섰어요. 그때까지 가서야 저는 그 인간들과 즐기고 즐겼던 인연을 끊게 되었죠. 그리고 한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대학교 동기들을 통해서 제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야, 너 찬혁이 소식 아예 모르고 살고 있는 거지? 너 아마 찬혁이 얘기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랄걸? 오랜만에 만난 동기 모임에서 저의 전 남친은 엄청난 안주거리가 되어 있었어요. 몇몇 동기들이 제 눈치를 보다가 제게 그 인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죠. 걔 지금 원양어선 타러 간 거 알아? 원양어선? 야, 거짓말하지 마. 걔 자기 물공포증 있다고 하도 난리쳐서 나랑 만나는 동안에 온천 한 번 안 간 인간이야. 그런 인간이 뭐를 탔다고? 야, 웃기지도 않는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머머머. 야, 정말이야. 내가 이런 걸로 뭐하러 너한테 거짓말을 하냐? 걔 빚 갚는다고 애들한테 돈 빌리고 뭐 하고 다니다가 그걸로는 안 되겠는지 한두 달 잠수 타다가 배 타러 갔다더라. 배 타러 가기 전에 애들한테 연락해서 꼭 갚는다고 하고 뭐 그랬다던데? 충격적이었어요. 전 남자친구는 빚을 갚기 위해 배를 타고 돈을 벌러 나선 것이었죠. 저 말을 듣고 믿지를 못했던 게요. 그 인간 자기가 물공포증 심하다고 난리 피우던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연애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워터파크는 물론이고 온천에 발도 못 담그고 지냈었죠. 그런 인간이 원양어선을 탔다니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사람이 극한에 치닫으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제가 그 인간을 통해서 알았네요. 그렇게 동기 모임을 마치고 나서 집에 들어가 업무를 보는데 웬 메일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전 남친놈이 제게 남긴 메일이었습니다. 수연아, 나 배 타러 가. 네 덕에 집에서 쫓겨나고 엄마 아버지 이혼하시고 우리 집 아주 제대로 파탄났다. 이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너 아주 그때 말 잘한 거야.
너 나랑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잘 먹고 잘 산다며? 그런데 그거 알지? 인과응보라고. 너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 한 행동 그거 그대로 돌려받을 거야. 나중에 네가 나처럼 땅치고 후회하는 날이 제발 왔으면 좋겠다. 애들 통해서 네 인생 망했다는 소식 꼭 듣고 싶다. 너 같은 여자 만나서 최악이었고 잘 살지 말고 지내라. 너무 찌질하지 않나요? 무슨 행운의 편지도 아니고 그놈은 배를 타러 가기 전에 제게 저런 식의 저주스러운 메일을 보내왔어요.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런가요? 인과응보라는 말을 감히 그놈이 저한테 쓰다니. 세상이 아주 말세예요, 말세. 그래서 저는 그놈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떡하면 좋니? 네 바램이랑 다르게 나 너무 잘 살고 있어. 나 지금 만나는 사람 있거든? 이 사람이랑 꽤나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서 결혼까지 쭉 갈 것 같다. 나 어떻게 사는지 얘기 듣고 싶댔지? 1년 안에 애들한테 모바일 청첩장 돌릴 것 같은데 너도 애들한테 그거 받아서 봐.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너는 절대로 여자 만나지 말아라. 남의 집 귀한 딸들 너 같은 인간 만나서 인생 꼬이면 안 되잖아. 나도 너 같은 남자 만나서 최악이었고 잘 살지 말고 지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도 똑같이 했네요. 유치하다고 하던 말던 저는 상관없는 일이니 말이죠. 아마 저 장수할 것 같죠?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와 예비 남편이었던 그놈이 죽는 그 순간까지 저를 욕하면서 살아갈 테니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그 모자한테 한 행동이 너무했다고 생각이 드시려나요? 아니면 그 모자가 제게 한 행동이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희한하게 멀리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니 저는 저의 예비 시모였던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는 당신 아들의 결혼을 파혼시키고 전 남친의 빚을 함께 갚으며 살아갈 뻔한 내 결혼을 막아준 셈이니 나한테는 은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사건 중에 이유 없는 사건은 없다라는 걸 저는 이번 파혼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와, 글을 적다 보니 이렇게나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그럼 저는 이제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안에 있던 응어리를 풀어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